이 작품이 이제 그 1427년도에 마사초라는 사람이 성 노벨라 성당에 성삼위일체라는 작품을 갖다가 이제 그 벽화를 그리게 돼요.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 이재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그림이라는 건 이게 성당 벽에다 이제 프레스코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뭐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는 이제 그런 작품이고요. 앞에 보시면 앞에 두 사람은 이 그림을 성당에 봉헌한 돈을 내고 그래야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봉헌에 돈을 냈던 사람이고, 뒤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있고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인 성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고 뒤에 하나님이 있는데, 당시에 그 1427년도에 이제 그 피렌체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마치 벽에 구멍이 뚫린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요. 우리 눈에는 뭐 별 대단한 그림 같지 않아 보이지만은, 그리고 이 그림을 기점으로 해서 동양의 미술하고 서양의 미술은 완전히 다른 미술로 가게 돼요. 그 서양의 특징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뭐 수학, 과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측량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가장 그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 측량해 보는 거예요. 측량. 그러니까 서양은 이때부터 공간을 측량하고 무게를 측량하고 빛을 측량하고 다 측량하는 거죠. 높이를 측량하고 소리를 측량하고. 그래서 이런 그 시작이 바로 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뭐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 원근법이라는 게 서양의 문화를 결정하는, 지금 서양의 문화를 만든, 그리고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고방식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하게 이제 뭐 눈에 보이는 동일한 시점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내용은 이제 만테냐가 그린 올리브 동산의 고뇌인데, 그리스도가 이제 최후가 다가옴을 알고 그 올리브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열심히 비는 거죠. 그래서 제발 이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천사들이 나타나는 장면인데, 이 제자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잠에 골아 떨어져 있고, 유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스도를 이제 그 체포하러 오는데, 이런 장면을 그냥 평범한 시점으로 보면 감동이 좀 약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시점, 안각 시각이라든가 또는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좀 더 이제 긴장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이제 그 표현하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그 개발이 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얀반 아이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십자가형이라는 그림을 했는데, 저 뒤에 보시면은 공기원법의 핵심이라는 게 뭐냐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런 그 빛의 난반사나 이렇게 그 수분에 의해서 멀리 있는 물체가 뿌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 북유럽의 미술가들도 또 다른 이제 그 이탈리아 미술가들도 이런 경험적으로 원리는 알고 있어요. 아까 이제 경험적인 그 원근법을 알고 있듯이 알고 있었지만은, 다빈치의 위대한 점은 그걸 과학적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그 철저하게 이제 그 우선 선 원근법이 지켜져 있고, 여기 그 다빈치의 그림을 보시면은 어디에도 이제 그 선같이 보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선을 그리지 않았어요. 공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경계와 경계 사이를 갖다가 얇은 붓으로 수백 번을 칠해서 이 모호하게 처리해서 이제 그 공기를 제대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이 공기 속에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 먼지나 수분이나 이런 물체들이 빛을 난반사시켜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형태가 흐릿해지고 색채가 흐릿해진다는 걸 갖다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특히 이 자기의 방식을 갖다 이탈리아 말로 스푸마토라는 기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스푸마토가 뭐냐면은 이제 굴뚝에서 이제 우리가 밥을 하려면 이제 굴뚝으로 연기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처음에는 명확한 형태를 갖다가 취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형태가 이제 흐트러지는, 공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스푸마토라는 기법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미술가들은 아까 이제 그 완벽한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원근법이라는 이제 그 공간의 거리를 갖다 표현했고, 해부학을 통해서 인체의 구조라든가 이제 인체의 구조가 작동 원리를 갖다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명암을 갖다 이제 명암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라든가 질감을 갖다 표현하게 됩니다.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꿈인데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투를 하기 전에 꿈에 천사가 십자가의 깃발을 갖고 나와서 결국은 그 다음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둬서 결국 이제 그 로마를 기독교를 이제 그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이제 그런 기적을 갖다가 이제 그런 꿈인데 황제가 자고 있고 이제 시종이 이제 그 밤새 이제 황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그 르네상스 미술가들은 이렇게 그 형태를 표현할 때 이 앞에서 들어오는 대부분 보면 이제 아까 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그 정면 구도를 많이 취했듯이 이 형태를 갖다가 되게 보면은 이제 그 앞에서 들어오는 미술 또는 이제 옆에서 들어온다고 해도 뭐 한 7알 이상을 갖다 밝은 빛에 뒀었는데 이제는 그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질감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어떤 밤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심리적인 표현을 갖다가 이제 거기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감의 표현은 바로 이제 그 이 명화법을 통해서 이제 그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르네상스가 이제 이탈리아 남부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북이탈리아나 또는 이제 그 북유럽에는 이렇게 그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리는 미술이 이제 그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베니스를 중심으로 한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은 앞에 이제 그 피렌체를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그 르네상스 미술하고 좀 달리 여기서는 이제 그 앞에 우리가 그 잠깐 살펴봤지만은 앞에 만테냐 같은 사람이 그릴 때는 철저하게 이제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다면은 이 북유럽의 미술가들은 대상과 색채가 분리된 게 아니라 대상과 색채가 하나가 된 특히 이제 색채를 강조하는 이런 그 촉감적인 이제 그 미술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북유럽의 가장 유명한 미술가였었던 티치아노라는 사람이 그린 그 그리스도의 매장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있다가 제자들이 시체를 갖다 내리는 장면이죠. 만일 이제 그 남유럽 미술가들이 그랬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그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아까 디로라는 사람이 이제 그린 십자가의 그 강화랑 똑같은 그림인데 이 십자가에서 내린 그리스도가 거의 사실적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죠. 사실적으로 그리면은 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거의 피가 다 빠져나가고 다 이제 반 송장 같은 상태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렇게 핏기가 이제 없이 거의 이제 그 갈색으로 이제 변한 이게 사실은 맞는 모습일 거죠, 그죠? 근데 르네상스 미술가는 절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르네상스 미술가들은 설령 이제 죽은 모습이라도 광채를 발휘하는 아마 그런 이상화된 이제 그리스도를 그릴 거고 정 안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얼굴을 이제 그림 어둠 속에 이제 퍼묻어서 이런 이제 비참한 모습을 갖다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리얼하게 그린다는 거는 있는 그대로 심지어는 그리스도까지도 이렇게 그 이상화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그린다는 걸 이제 의미를 하게 됩니다. 1839년도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화가들은 이제 큰 고민 없이 왜냐하면 아직 사진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화가들은 이제 그 열심히 이제 그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뭐 초상화라든가 뭐 어떤 그 사회가 필요한 그림을 그리면서 열심히 이제 그 아주 리얼한 미술을 그리게 되는데 리얼한 장면을 갖다가 기계적으로 만드는 사진이 1839년에 등장하면서 미술이 굉장한 위기에 빠지고 또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이후로 한 20년 정도 이제 그 사실주의 미술이 리얼리즘이라는 미술로 이제 그려지지만은 그 이후로 이제 서양의 미술에서는 이 사실적으로 그리는 그 미술은 이제 그 종말을 이제 고하게 됩니다.